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는 2004년에 설립됐고요. 2016년 KTB 기업 인수 목적 사무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스펙 상장이란 비상장 기업을 인수 합병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로 스펙 상장 이후 3년 이내에 합병 대상 기업을 발굴해서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상장 당시 상장명은 해마로 푸드 서비스였고요. 2021년에 맘스터치앤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주요 브랜드는 맘스터치와 붐바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 그리고 식자재 유통 사업입니다. 매출 포지션은 외식 프랜차이즈 부문 92.5%,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 6.9%, 로열티 매출 0.6%로 구분이 됩니다. 2013년 이후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가맹점 개점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가맹점 약 1,300곳을 보유 중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시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216억 원, 영업이익 232억 원, 단기 순이익 1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0억 원가량 증가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9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맘스터치 기업 정보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떤 공시 살펴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가 아니었죠. 20일이었죠. 네. 최초 자기 주식 취득 결정부터 좀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맘스터치입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428만 주, 취득 금액은 265억입니다. 예상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회사의 자금 265억을 들여서 428만 주를 자사주로 좀 취득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취득 목적입니다. 상장 폐지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취득 방법은 공개 매수에 의한 방법이고요. 위탁 투자중개업자 NH투자증권이 대리하면서 지금 뭐냐면은 265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공개 매수 자금으로 회사의 이 자기 주식을 좀 취득하겠다고 네. 밝혔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는 공개 매수 신고서를 좀 제출했는데 내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 신고서입니다. 공개 매수의 대상, 최대 주주는요 한국 F&B 홀딩스 유한회사인데 2019년도에 KL 파트너스라는 이 사모펀드가 특수목적 법인으로 좀 설립한 회사가 바로 한국 F&B 홀딩스 유한회사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인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공개 매수 내용 말고 자 이제 거래 내용 말고 자 조건입니다. 공개 매수의 조건은 목표 수량 1,608만 7,172주를 취득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한국 F&B 홀딩스 유한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인데 추가적인 공개 매수 예정 주식수 11.5%를 더 늘려서 1,179만 8,185주를 취득하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를 통해서 4.2%, 지분은 428만 8,987주의 지분을 좀 매수해서 전체 공개 매수 소유 주식의 이 비율은요 99.9%, 거의 뭐 100%에 거의 육박하는 이 부분을 네. 공개 매수로 해서 모두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주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자는 공개 매수 응모 주식수를 상기 공개 매수 예정 주식수의 비율대로 안분해서 매수할 거고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에서 좀 절상해가지고 공개 매수자 중 한국 F&B 홀딩스가 한 주를 더 매수하겠다. 이 비율에 발생된 어떤 단수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최대 주주가 한 주를 더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전체 이 공개 매수가는요 6,200원입니다. 매수 예정 수량 1,608만 7,172주를 현금으로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좀 뭐 특별 없고요. 자, 이게 종료 기간이 2월 15일, 27일간 좀 매수를 하겠다는 건데, 자, 매수 의사를 좀 밝히게 되면요 결제일은 2022년도 2월 18일 날 결제일에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뭐 이거는 뭐 매수 대금에 대한 어떤 증권 거래세나 이런 부분들은 네. 법령에 의해서 좀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공개 매수 이제 뭐 조건의 변경 등은 이 관계 법령에 의하겠다. 공개 매수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제3자에 의한 대항 공개 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 매수자가 파산하거나 사망, 해산, 파산한 경우 또는 어음, 수표가 부도난 경우 즉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공개 매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철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뭐 합병 분할, 분할 합병 이후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뭐 대상 회사의 파산 또는 주식의 상장 폐지 등 제한 요건들이 좀 발생되면 네. 공개 매수자에 의한 이 철회 사유가 된다. 나머지 공개 매수 이외에 매수에 관한 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좀 밝혔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좀 원론적인 좀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공개 매수라는 게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공개 매수라는 게 사실은 주가의 어떤 부양 정책을 위해서 또는 대주주가 지배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상장 폐지 목적이 아니라 장내에서 주식을 사도 되는데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주가 안정화를 취하고 공개 매수는 이런 거예요. 회사가 네. 회사의 영업 자금을 활용해서 주식을 사는 자사주 등 요건과는 좀 다르고 최대 주주 개인의 자금을 동원해서 내 이해관계적, 내 자기 계산으로 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지금 자사주 취득 이후에 이제 공개 매수 신고서까지 있으니까 대주주와 네. 회사가 이 소액주주들의 어떤 지분을 주당 6,200원에 매수하겠다라고 밝힌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맘스터치가 스펙 상장을 하면서까지 이 증시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과거에 네. 자진 상장 폐지가 2000년대 한 중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제 기억에 한 차례가 있었어요. 자진 상폐라는 게 사실은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나 상장으로 진입하기에 사실은 많은 제한적 요건들이 있죠. 그쵸. 회사의 외형 구조도 잘 갖춰야 네. 되고 영업이나 매출액 구조, 그다음에 회사의 재무 유동성 탄탄한 어떤 이 기준점을 모두 충족해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데 참 어렵게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왜 갑자기 스스로 상장 이 폐지를 통해서 비상장 회사로 좀 가겠는가?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네. 첫 번째는요. 이 최대 주주, 대주주의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을 좀 고려를 한 건데 네. 상장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상장을 하는 회사의 목적들이 회사의 어떤 상장을 진입하는 이 오너의 어떤 이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그쵸. 현재 이 사업을 시장에 진입시켜서 많은 네. 자금을 조달받고 이를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계속 키우고 사업을 확장하려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갖거나 아니면 현재 사업이 좀 정체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외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외형 요건도 충족하고 오히려 회사의 어떤 이 외형 가치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을 좀 더 용이하게 네.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맘스터치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어떤 실행 요건에 좀 더 이 맞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뭐냐면 네. 현재 이 회사에 이 3분기 기준에 좀 막대한 유보금이 있었죠. 그쵸. 현재 이 회사의 유보금 자 지금 중간 배당이 2020년도에 주당 30원 한 거 외에는 없어요. 네. 지금 3분기 기준 잉여금이 지금 한 1,015억 정도 좀 해당이 되는데 천억 원이라는 이 잉여금을 통해서 공개 매수하고도 돈이 남는 거죠. 그렇다면 비상장 회사로 전향이 됐을 때 네. 연간 배당을 하게 되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대주주가 모두 배당을 가져가게 되는 효과가 있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주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배당 이익까지 노릴 수 있는 자 이런 이해관계적 측면이 한 가지 고려가 됐을 것이고 네.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금 프랜차이즈 어떤 자 갑질 논란도 있었고 자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네.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네. 이 부분이죠.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가맹점의 네. 어떤 단체 활동들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지금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는 분기마다 계속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에 공개되다 보니까 네. 공개된 어떤 내역의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회사의 실제 움직여진 비용, 매출 비중, 그다음에 이익 비중까지 다 뭐 모래알같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사업의 구조까지 다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맹 본사와의 어떤 이 인상 부분, 뭐 식자재의 어떤 인상이라든가 로열티 부분의 어떤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에 네. 따라서 이 가맹점주끼리 지금 규합이 되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던 여론들도 의식을 해야 되고 네. 주주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이 가맹점들의 어떤 이 간섭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니즈가 좀 크다는 것이 좀 시장이 예측 분석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대주주 입장에서 상장 유지에 실익이 없고 또 가맹점과 본사의 이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 같은데 그럼 상장 폐지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일정은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데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좀 부가적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2월 18일이니까 지금 공개 매수 기간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2022년도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결제일은 2월 18일쯤 되는 거고 네. 최종 상장 폐지 일정은 자 전체 지분을 모두 획득한 이후에 별도 신고를 통해서 좀 상장 폐지를 하게 되는데 네. 아직 이 정해진 일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 매수 일정까지만 좀 나오는 거죠.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를 좀 신고하게 되고요. 네. 이에 따라서 확정된 지분율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최종 상장 폐지 신청을 통해서 완료가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모든 소액주주들 좀 반대하거나 네. 이게 법적인 어떤 제한 요건에서 큰 분쟁이 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판단하기 이전까지 어떤 중단 요소는 있을 수 있는데 네. 현재 맘스터치의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좀 상당히 높죠. 3분기 보고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3분기 기준 9월 말까지 회사가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요. 네. 전체 67.4%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자기 주식 수가 1,496만 5,391조. 자, 유통기식주 부분에서 8,600만 주인데 네. 8,685만 주가 유통주식수라고 보면 8,600만 주가 있었죠. 그리고 6,800만 주니까 실질적으로 1,200만 주, 1,200만 주 정도 되나요? 8,600만 주니까 한 800만 주, 800여만 주의 유통되는 주식을 모두 시장에서 가져오게 되면 네. 전체 지분을 모두 최대 주주 및 회사의 자기 주식을 좀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공개 매수 이후에 충분히 회사가 공개 매수 관련된 지분을 얻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에 관련된 일정 이후에 상장 폐지는 좀 가시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예측해 봅니다. 그렇죠. 일단 공개 매수 기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장 폐지 이후에 소액 주주의 경우 언제까지 주식 매도가 가능할까요? 아까 나와 있던 네. 거는 2월 15일까지 공개 매수에 응한 자가 네. 3영업일 아니죠. 이제 결제일 기준에서 2월 18일까지 결제 대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나왔는데 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네. 이 공개 매수 일자가 경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 일로부터 6개월간은 공개 매수에 대해서 응하면 받아주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법률적이나 어떤 확약된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2월 15일까지는 법적으로 좀 이 제도권으로 좀 인정받는 일자가 2월 15일이 되는 것이고 네. 회사 측의 어떤 이 공지 사항으로 인해서는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6개월까지는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잦은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 결정으로 어제 주가는 17% 넘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직원들의 스톡 옵션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꽤 많은 차익을 거둘 것 같던데요. 네, 일단 네. 이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3년 전에 부여해서 3년 전에 임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또는 네.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외형 가치를 키워달라고 이제 주는 일종의 당근이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열심히 회사 일을 해서 회사의 가치가 3년 후에 좋아진다면 네. 직원들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스톡옵션이 이 기간, 옵션 부여일로부터 이제 경과가 돼서 행사가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는 주식수가
전체 한 25만 4,730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직원이 한 122명인데 네. 행사 가격이 2,000원이니까 지금 오늘 종가가 6,140원이죠. 거의 3배에 육박하는 네. 이 행사가를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공개 매수가가 6,200원이니까 최소한 3배의 가격은 보장을 받을 받는 수 겁니다. 있겠네요. 그런데 좀 더 재밌는 내용이 미도래한 스톡 옵션이 또 있어요. 네. 이거는 회사가 계속해서 상장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였는지 몰라도 네. 105만 7,142주에 해당되는 이 스톡 옵션에 대해서도 이 공개 매수가로 매입해 주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럼 맘스터치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지금 네. 주가를 보면요. 오늘 종가의 기준 지금 동시효과니까 네. 6,140원에 좀 마감될 확률이 좀 큰데요. 네. 바로 어제 17.8% 네. 급등하고 난 이후에 오늘 0.1%대 상승 마감할 것으로 좀 예측됩니다. 그러니 힌트가 나와 있었죠. 공개 네. 매수가는 6,200원, 지금 사도 주당 60원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6,130원, 6,120원에 140만 주, 290만 주. 주가가 네. 더 내려가지 않게 6,200원에 인접하게 지금 많은 매수 주문들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상의 어떤 차트 유형에서는 맘스터치 실적적인 요인도 좀 충분했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 좀 급등했다가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일자. 자, 엊그저께 발표한 공개 매수에 관련된 내용. 어제 발표되고 난 이후에 단기 급등이 좀 있었는데 6,200원까지는 충분히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 좀 몰린 것이 좀 풀이가 되는데 앵커님 네. 6,300원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6,300원일 때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6,300원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당 100원의 손실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공개 매수가 이하로 매수를 하는 게 좀 실익적인 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호가의 어떤 갭별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네. 사실 뭐 매수 메리트가 없는 거죠. 수수료 그렇죠. 빠지고 뭐 거래세 빠지고 하면 사실 남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인수의 어떤 메리트, 신규 매수 관점 메리트 없는데 기보유자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2년간의 차트를 좀 보면요. 2020년도 기간을 좀 보면 자, 일봉상의 저점으로 좀 있던 영역대 지금 2,000원대, 3,000원대 좀 보면 네.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구간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최근에 고가라고 좀 보여지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고가 영역에서는 어제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네. 맘스터치의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공개 매수가에서는 충분한 차익 보상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만약에 6,200원을 크게 하회한다면 매수 관점을 봐도 무방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메리트가 없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공개 매수 마지막 날까지는 시세를 좀 지켜보다가 그 차익에 대해서 판단해도 좀 늦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